코로나 근원지라고 불렸던 중국은 3년 동안 제로 코로나를 외치며 입출국 통제, 폐쇄 등 모든 교류를 통제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말 중국 당국은 그동안의 방역을 완화 선언을 하고 나섰습니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 포기 선언 이후 중국 사람들은 자신들을 상대로 사실상 입국을 금지해버린 한국을 겨냥하며 사지도 가지도 않겠다며 노한국, 한국 불매운동을 벌이면서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들로 떠나고 있는데요. 그 중에는 북한도 포함이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을 들인 북한, 그리고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그들을 받은 것을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태국 국제공항에는 영원히 중국 가족들을 환영하겠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방콕 대형 쇼핑센터 앞에 중국식 붉은 등과 한자로 복이 적힌 목걸이를 한 거대한 토끼 조형물도 배치했었죠.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제 기간을 계기로 태국이 대대적인 중국인 맞이에 나선 겁니다.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여러 나라에서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방역 조치를 강화한 것과 달리 태국은 오히려 입국 규제를 풀었습니다. 지난달 태국 정부가 해외 입국자에게 백신 접종 증명서를 요구하려다 관광업계의 거센 반발에 바로 철회한 것인데요. 태국은 코로나19 사태 이전까지 국내 총 생산의 20% 가까이 차지하던 관광업이 3년 넘게 침체했습니다. 특히 전체 외국인 관광객의 27%를 차지했던 중국인의 발길이 끊겨 타격이 컸죠. 하지만 이번에 태국의 방역 규제 완화 소식에 중국인 관광객이 다시 몰리면서 중국 한 여행 전문 사이트에서만 1월 중국인의 태국 호텔 예약이 지난해보다 12배나 늘어났습니다. 춘제 기간을 포함해 올해 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은 700만 명에서 10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중국인들은 지금 방문한 태국의 식당에서 체면도 챙기지 않고 추태를 부리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전 태국에 갔던 중국인들은 유적을 훼손하거나 들어가서는 안 되는 장소에 함부로 들어가는 등의 전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8년에는 중국인들에 의한 관광자원 훼손이 도를 넘자 태국 당국에서 중국 유커의 무질서 행위를 제지시켜달라고 호소하기까지 했죠. 중국인들이 태국의 주요 국립공원이나 관광지에서 훼손될 수 있는 자연자원과 유물 등을 만지고 낙서하는 바람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농후해 태국 정부는 중국인들을 받아들이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인들은 북한에도 몰려갔는데요. 중국인들이 북한에서 찍힌 영상은 전 세계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不允许拍照，明白吗？然后里面有很多的人不要那个草壤，要保持肃静，可以吗？ 북한 인민군마저 혀를 내두르게 만드는 중국인의 큰 목소리였는데요.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크게 말하는 중국인은 중국인 여행객 인솔자로 그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북한 인민군이 조용히 하라고 한 말을 중국인들에게 통역한 것인데 그 목소리가 너무 커서 질색한 모습이죠. 한편 중국인들은 일본에 가서도 충격적인 행태를 저질렀습니다. 바로 폭매인데요. 폭매는 중국인 관광객들의 특기로 팬데믹 이전에도 한국에서든 일본에서든 물건을 싹 쓸어가곤 했습니다. 관광업계 입장에서는 고마운 일이지만 문제는 이들이 약품도 폭매해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갈수록 병원도 약국도 적어져서 어쩔 수 없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싹쓸이를 해가면 정작 그 나라의 국민들은 필요할 때 약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실시간으로 겪고 있는 일본인들은 중국이 일본보다 GDP를 상회하는 나라임을 인식해 주었으면 합니다. 다른 나라에 와서 폭매, 그럼 팔려서 럭키라고 생각하는 가게도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생각해봐. 나라로 돌아가서 나눠줄지도 모르지만 그 전에 하는 일이 있지 않나? 작년 말처럼 나라에 항의하면 지금이라면 나름대로 찬동자도 있을지도 모르고 정권 자체가 흔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나라의 사정이 아니고 현에 체포될 정도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런 기사를 보면 중국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제로 코로나라든가 규제 완화라든가 뿐만 아니라 약을 증산한다든가 배포한다든가 하는 것은 생각하고 있지 않는 건가요? 그리고 일본으로의 여행은 단체로는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약을 대량으로 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그렇게 필요하다고 하는 상태라면 규제 등을 해서는 안 되고 규제한다면 일본에서 약을 사지 않아도 좋은 상태로 만들어야 합니다. 중국 정부가 자국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중국인은 불만이 없나요? 라며 공분에 찬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의 민폐는 팬데믹 이전에도 기승을 부렸다고 앞서 설명드렸는데요. 충격적인 케이스로는 2013년에 이집트의 룩소르 신전을 다녀간 중국인 소년이 벽부조에 누구누구 이곳에 다녀간다 라는 글을 새겨놓아 전 세계인들로부터 비난을 받은 일입니다. 또한 중국인들은 히말라야 산맥의 초모락마, 베이스캠프 주변 비석을 다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중국어로 나 다녀감이라고 써놓은 모습이죠. 어떤 이는 자신의 이름을 적고 어떤 이는 자신이 지나온 루트, 꿈, 사업계획 등을 구구절절 적어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근에 쓰레기를 잔뜩 버리고 가 문제가 되었죠. 기어오르는 것도 중국인들의 특기인가 봅니다. 월스트리트의 황소상에도 기어오르고 일본에 있는 동상에도 막 기어오릅니다. 대만에 가서는 공중화장실 세면대에서 발을 씻거나 아이를 씻겼습니다. 당연히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중국에서 한한령이 내려지기 전에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에 정말 많이 방문했었는데요. 제주도가 특히 인기였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으뜸인 것은 용도암이었습니다. 중국인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용과 닮은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이었죠. 그런 만큼 용도암은 중국인 여행객들의 제주도 필수 여행 코스입니다. 용도암은 공항과 가깝고 무료 관광지라 실리적이기까지 해서 더욱 인기가 많았죠. 몇 년 전 용도암을 보러 가면 죄다 중국인들이었을 정도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용도암을 돌로 깨 파편을 가져가려고 했던 것이죠. 챙겨갔다가 공항의 보안 검색대에서 적발되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걸려서 가지고 갈 수 없게 되면 제주 자연석이라도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시내에서는 어땠을까요? 용담동에 위치한 한 무인 카페에는 비양심적인 중국인 여행객들이 다녀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곳은 손님이 직접 차를 타 마시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곳으로 방문객들이 직접 무인 계산대에 차값을 지불해야 했죠. 이곳에 중국인 40명이 방문해 차를 타 마셔놓고 단돈 7,000원만 넣어놓고 갔던 것입니다. 카페 주인은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늘면서 카페 손님은 늘었지만 일부 비양심적인 중국인 관광객들로 인해 카페가 폐업할 위기에 처해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돌아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항의 면세점에서도 중국인들 때문에 난리가 났죠. 면세점에서 상품을 고른 뒤 값을 깎아달라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명품 시계 값을 깎아달라고 무려 12시간 동안 영업을 방해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한 중국인은 아이에게 매장 구석에서 소변을 누게 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쇼핑을 하고 난 뒤에는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공항을 아주 쓰레기장으로 만들어 놓았던 것이죠. 짐의 부피를 줄이기 위해 구매한 면세품의 종이박스나 포장지 등을 분리했는데 그것을 그냥 공항 내에 아무데나 버리고 다닌 것이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 때문에 한국의 공항에서는 하루에 5톤이 넘는 쓰레기가 발생한 적도 있죠. 공항의 환경미화원들은 아예 중국인 관광객 옆에서 대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민폐를 끼치면서도 제주도의 관광업자들의 배를 불려준다는 명분을 내세워 기고만장한 중국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제주도에 중국인들이 아닌 우리 한국인들이 더 많이 가고 있죠. 중국인들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중국인들은 심지어 자국에서도 민폐와 훼손을 서슴없이 저지릅니다. 만리장성 근처에 위치한 베이징 야생동물원에서 도망가는 공작새를 쫓아가 꼬리를 뜯어내는 관광객이 목격되었습니다. 이 공작새는 결국 목숨을 잃었다고 하는데요. 장수성에 위치한 한 지질공원은 강수량이 적어 백악기부터 쌓여있는 모래가 있는 곳으로 유명한데요. 이곳에는 공룡의 발자국 등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어 가치가 무척 큰 곳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도 지정된 이곳에 한 무리의 중국인들이 침입해 맨발로 돌아다니고 모래를 파헤치면서 내가 6,000년을 파괴했다 고소리치며 그 작태를 동영상으로 남겼죠. 시안에서는 600년 전에 세워진 고대 성벽을 타고 올라가 사진을 찍는 관광객의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들은 벽 꼭대기에 앉아 신발을 벗고 한참 앉아 있었는데요. 심지어 부모가 자녀에게 벽에 오르도록 시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결국 벽돌이 여럿 무너지는 바람에 복원 공사를 진행해야만 했죠. 안우이성 황장이 국가삼림공원에서는 방문객 2명이 추방을 당했습니다. 높이 200m의 다리 위에 설치된 안전바에 올라타 스파이더맨 포즈를 취하며 소리를 질러댔기 때문이죠. 스촨성 양산 이족자치구는 아름다운 진달래꽃으로 유명한 곳인데 꽃 구경을 하러 온 관광객들이 꽃을 꺾고 나무를 훼손하는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심지어 나무를 꺾어 바비큐용 땔감으로 사용한 사람들도 있는데요. 소중한 유물을 아무렇지도 않게 훼손하는 것을 보면 식물을 꺾는 것은 대수롭지 않게 보일 정도입니다. 팬데믹이 끝나고
전 세계 곳곳으로 침투하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이번에는 과연 얼마나 충격적인 만행들을 저지르고 다닐지 걱정인데요. 중국발 입국자를 엄격히 제한한 한국 정부의 선택이 현명하다고 느껴집니다.